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입니다. 네. 슈타이너는 이 역사를 그냥 사건 나열로 봐서는 안 된다. 각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 근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혼의 부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맞아요. 혼의 구성.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인간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특히 몇몇 결정적인 전환점들,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과학 시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또 느끼는 그 방식 자체가 시대마다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겁니다. 슈타이너는 이 혼의 구성 변화를 이해하는 게 과거랑 현재 또 미래까지 꿰뚫는 열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슈타이너가 특히 주목한 시기가 그 19세기 중반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때 정신사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 이전만 해도 시행시몽이나 콩트 같은 사상가들은 그래도 이성, 아이디어 이걸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랬죠. 물론 어떻게 질서를 잡을 거냐 이런 고민은 깊었지만요. 맞아요. 시행시몽은 이제 산업, 과학 이걸로 사회를 재조직하려고 했고 네, 콩트는 이걸 실증 철학으로 딱 체계화했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드메스트르 같은 사람은 과학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렇죠. 네, 인간의 어떤 영적인 충동이나 심지어 원죄 같은 전통 개념이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 여전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설득이요? 네. 뭐랄까 약간 사제 같은 역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확 바뀌죠. 슈타이너는 이걸 사제에서 전략가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설득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계급 본능 같은 거. 네네. 그걸 그냥 조직화해서 힘으로 만드는 방식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상적인 설득 이런 거 대신에 그냥 현실적인 힘의 동력. 현실적인 힘.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 있는 감성이나 본능, 이걸 활용해서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진짜 뛰어난 전략가처럼요. 이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통찰은 이때부터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외부 현실을 조작하거나 어떤 힘을 동원하는 그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19세기의 사고방식이 그 이전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 좀 실감하려면 역시 그 이전 시대로 가봐야겠네요. 네, 그게 비교가 잘 되겠죠. 슈타이너에 따르면 15세기 이전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랑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달랐죠. 예를 들어서 자연 현상을 볼 때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중요했다니. 이거 완전 화학 실험 전에 기도라도 해야 할 판인데요. 하하하. 네. 현대적 관점에선 진짜 상상하기 어렵죠. 심지어 그 원죄 개념 있잖아요. 네. 그것조차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추상적인 신학 교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거의 자연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사실처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건 자연 법칙인데 영적인 어떤 상위 질서랑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죄가 된다. 이런 식이었죠. 와. 즉 자연이랑 도덕, 영적인 거 이게 분리가 안 되고 그냥 하나의 현실로 경험됐던 겁니다. 아까 말한 드메스트르가 복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통합적인 관점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결국엔 신앙과 지식이 분리되면서 이런 통합적 사고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종교는 개인의 내면 문제, 과학은 객관적 세계 탐구 이렇게 딱 영역이 나뉘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슈타이너가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는 시대가 있다고요? 네, 서기 4세기입니다. 4세기요? 네. 로마 제국이 막 흔들리고 기독교가 공인됐다가 또 갑자기 이교 부흥 시도도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격동기였죠. 네, 맞아요. 이 시대를 살았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요? 네. 그가 당시에 유행했던 만이교,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원론적 정교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네, 플라톤 철학에 신배주의가 더해진. 그렇죠. 그런 고대 지혜랑 기독교 사이에서 엄청 고뇌하다가 결국 가톨릭으로 귀회하거든요. 그의 여정 자체가 그 시대의 지적, 영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고방식을 좀 엿볼 만한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아, 네. 그 고트족 주교였던 울필라스가 번역한 주기도문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주기도문 번역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름, 나라, 뜻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신체, 영혼, 정신 이런 인간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랑 직접 연결된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는 겁니다. 아, 실제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단순히 뭐 영토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랑 연결된 어떤 상태, 그걸 의미했던 거죠. 훨씬 구체적이었군요. 그렇죠. 추성화되기 이전에 훨씬 더 살아있는 개념이었던 셈이에요. 와, 정말 다르네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요. 그럼 결국 슈타이어는 시대마다 이 지배적인 인식 방식, 즉 혼의 구성 자체가 달랐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고대에는 좀 직관적이고 영적인 인식이 강했다면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는 지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그러다 15세기 이후로는 점점 더 외부 세계를 분석하는 추성적 사고가 우세해졌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각 시대의 그 혼의 구성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봐도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이해했던 거죠. 고대 인도나 이집트의 그 깊은 영성, 또 그리스 철학의 논리, 중세의 어떤 내면 성찰, 그리고 현대의 이런 외향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까지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슈타이너의 핵심 주장은 현대의 이런 사고방식 하나만 가지고는 과거 사람들이 가졌던 그 풍부한 인식의 차원들, 이걸 온전히 이해하거나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어떤 특정 능력을 막 발달시킨 대신에 다른 감각들을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아,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관점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역사가 정말 그냥 과거 사건 기록이 아니네요. 그렇죠. 인간 의식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각 시대의 혼의 구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도 인류 의식 발전의 그냥 한 단계일 뿐이라는 거. 아, 한 단계일 뿐이다. 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잊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지혜나 인식 방식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이게 슈타이너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슈타이너의 지적처럼 만약 현대 우리의 사고가 주로 외부 세계 분석에 좀 치우쳐 있어서 내적으로는 다소 홍호해진 상태라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의 다른 차원들, 뭐랄까 어쩌면 과거 사람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꼈을 법한 그런 영적인 깊이나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걸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내면의 능력을 깨우고 또 개발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